제가 레드카펫을 걸었고요. 인생 첫 레드카펫이었는데 생각보다 떨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레드카펫이 끝나고 그 다음 날은 좀 저만의 시간을 보냈어요. 저 혼자 운동도 하고 그리고 여기 전주에 유명한 것도 가보고 카페도 가고 그랬습니다. 영화제 행사들도 이제 몇 가지 하시고 오늘 이 행사가 마지막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 영화제에서 이렇게 관객분들 만나는 건 또 다른 색다른 경험이었을 것 같거든요. 어떠신가요? 그쵸. 아무래도 관객분들은 영화제에서 보는 건 처음이기도 하고 저도 영화제가 처음이니까 뭔가 영화제에 와서 뭔가 이렇게 뭔가 말을 잘해야 될 것 같고 긴장도 되고 그랬는데 막상 오늘 제가 마중 토크를 약간 하고 왔거든요. 근데 떨림보다는 되게 오랜만에 뵈서 그런지 반가움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제가 준비한 질문들 여쭤본 다음에 현장 질문도 받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 그동안 이야기 나누고 싶었던 것들, 질문하고 싶었던 것들 있는데 못하셨던 거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비밀 사이에 대한 이야기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오늘 이제 6, 7, 8화 봤습니다. 그리고 극중 수연을 연기를 하셨는데요. 이 작품이 배우님의 데뷔작입니다. 처음 캐스팅 이야기가 5가년 때부터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네. 아까 마중 토크에서 살짝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딥하게 얘기를 하자면 제가 비밀 사이라는 작품을 만나기 전에 대학교에 다니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연극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이니까 많은 배우들이 그렇듯이 이 작품을 하기 위해서나 아니면 작품을 쉴 때 연기적으로 더 늘기 위해서 전진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대학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대학교를 이렇게 열심히 다니면서 공연도 준비하던 와중에 비밀 사이라는 오디션을 제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 비밀 사이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이 작품을 실사화를 하는구나. 그래서 와, 이 비주얼로 생각보다 쉽지 않을 텐데 캐스팅이 그 걱정을 제가 오히려 했었거든요. 그래서 웹툰을 알고 있었어요. 저는 제 친구가 정말 장르를 가리지 않는 웹툰 광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카카오 웹툰에서 워낙 이 순위가 높은 웹툰이다 보니까 저한테 추천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당시에 안 봤었는데 이제 오디션 제의를 받고 거의 앉은 상태에서 하루 만에 다 왔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다 보고 이제 비밀 사이 오디션을 갔죠. 네. 오디션을 갈 때에도 최대한 수연이랑 비슷하게 해서 갔던 것 같아요. 옷도 그렇고 시계도 비싼 시계 차고 가고 머리도 이렇게 까고 가고 뭐 여기 계신 관계자분들이 너무 잘 아시겠지만 네, 그렇게 갔고요. 그리고 2차까지 보고 나서도 이거 수연이 캐스팅이 내가 안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제가 그때는 더 신인이었고 연기적으로 많이 해본 게 아니니까 자신이 없었는데 정말 감사하게 캐스팅 제안을 받고 또 이렇게 전주까지 오게 되네요. 오디션 1차하고 2차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었던 과정이었나요? 1차랑 2차랑 대본은 같았어요. 근데 이제 감독님이랑 작가님께서 원하는 부분이 2차 때는 더 이렇게 좀 디벨롭 돼서 가져오길 원하셨고 저도 그래서 1차 끝나고 나서 더 연습을 하고 분석을 해서 2차를 준비하게 됐었죠. 아까 오디션 가실 때 이를테면은 수연 역할에는 또 맞춰서 스타일링도 하고 가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그때 이 스타일링을 하는 과정에서 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었을지가 좀 궁금한데요. 이 스타일링이라고 하는 게 이를테면은 이 인물의 너무 많은 것을 설명할 수밖에 없는 캐릭터가 수연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다른 인물보다 훨씬 더. 수연이가 워낙 있는 집 자식이잖아요. 그래서 옷 같은 거를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막 일부러 꾸미지 않는데 그게 그냥 다 명품이고
너무 잘 어울리는 아이인 거예요. 그리고 저도 연기하면서도 실제로 뭐 비싼 반지나 그런 걸 끼려고 했었는데 뭔가 수연이라면 그렇게 날티가 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지양하고 제가 그냥 준비하게 됐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오디션 과정에서 직접 준비하셨던 소품들하고 그다음에 작품 들어가면서 거기서 또 이제 현장에서 이제 스타일 잡아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미술팀도 있고 그 사이에 약간 차이가 있기도 했나요? 이제 그 사이의 차이라기보다 이제 의상팀에서 수연이 의상을 너무 잘 준비해 주셨는데 제가 그건 있었어요. 제가 연기하면서 옷이 좀 편해야지 저도 집중이 잘 되고 그게 좀 체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제가 처음 말씀드렸는데 그 회사에서 과장님께 좀 무안을 주는 장면이나 회사 씬에서 입었던 그 네이비 정장 있잖아요. 그거는 제 사복이고요. 제 정장 세팅 제가 그거를 네네 이제 의상팀 선생님께 말씀드려서 좀 이렇게 살짝 부탁을 드렸는데 너무 흔쾌히 답변을 해주셔가지고 그걸 입게 되었고요. 그리고 뭐 이거는 다 유추하셨을 것 같은데 아파트 현관 다원이 집 앞에서 입었던 그 갈색 코트도 그것도 제 사복입니다. 이 작품에는 주요한 등장인물이 4명이 있잖아요. 근데 원래부터 또 이 비밀 사이라는 작품을 알고 계셨다고 하니까 궁금한데 그 4명 중에서 처음부터 딱 나는 수연이가 맞겠어 라고 생각하셨던 건가요? 저는 처음에 이제 오디션 대사 받은 거부터 수연이었고 제가 아까 웹툰을 자리에 앉아서 거의 하루만 읽었다 했잖아요. 사실 저한테는 수연이밖에 안 보였어요. 그냥 내가 무조건 이 작품에서는 수연이만을 좀 잘 해낼 수 있겠다 라는 자신이 있었고 그 마음을 가지고 오디션을 보러 갔던 것 같아요. 아마 캐스팅 과정에서 다른 배우를 누가 맡는지도 너무너무 중요한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혹시 오디션 보는 과정에서 다른 역할의 어떤 배우들이 오디션을 보고 있다 이런 것도 알고 계셨나요? 아니요. 전혀 몰랐고요. 저는 이제 다 캐스팅이 되고 나서 이제 리딩 전에 한 번 처음으로 만났었는데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저는 비밀 사이를 왓챠 시리즈로 먼저 알게 되긴 했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원래 이 BL 웹툰이 굉장히 좀 인기가 많았던 작품입니다. 제 친구가 이 작품을 너무너무 좋아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오늘 이 지구를 준비하면서 너무 재밌었던 게 나 요새 비밀 사이 보고서 얘기를 했더니 제 옆자리 사람도 보고 그 옆자리 사람도 보고 있어가지고 너무 재밌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품 준비하시면서 이 원작 읽어보셨던 이야기도 좀 더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읽으시면서 이 작품의 매력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셨을까요? 사실 여기 이제 비밀사의 원작 팬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부담스럽지만 제가 감히 하나 이걸 일단 꼽자면 제가 봤을 때는 이 3명의 남자가 한 사람을 좋아한다는 게 정말 큰 매력 같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3명의 남자가 성격도 다 제각각이고요. 그리고 그 성격으로 인해서 여러 사건들이 벌어지는데 그 사건들이 정말 하나도 지루하지 않게 너무 흥미진진하게 이렇게 극이 흘러가니까 이 관객이나 독자로 하여금 이 비밀 사이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물 사이의 케미가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리딩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리딩 하시면서부터 이 인물들 간에 어떻게 접점이 생기고 어떻게 누구랑 누구 사이의 케미가 어떻게 생기고 이런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신경 쓰면서 접근하셨을 것 같거든요. 네. 감독님하고 가장 많이 나누셨던 이야기들에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감독님과 가장 많이 나눴던 이야기는 사실 극 중에서 수연이가 화를 좀 많이 내다 보니까 그 화가 그냥 한 가지로만 이렇게 가면 안 되거든요. 되게 다양한 감정으로 인해서 그 상황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달라져야 되는데 제가 중간에 그거에 대한 어려움이 조금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어려움을 잘 타파해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원래 화가 많은 성격이 아니시죠? 저 전혀 화 없습니다. 그래 보이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화내는 연기라고 하는 게 감정을 폭발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래 성격적인 부분에 있는 게 아니면 약간 낯선 느낌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맞아요. 저는 평소에도 화를 거의 안 내고요. 그리고 정말 화내는 일이 있어도 화나는 날이 있어도 그냥 저 혼자 좀 삭히려고 뭐 어디 산책을 간다거나 좀 뛴다거나 여행을 간다거나 그렇게 해소하는 편인데 하지만 수연이는 아니잖아요. 그냥 화나는 게 있으면 바로 그냥 얘가 왜 화났는지 너가 너가 왜 화나가지고 지금 왜 나한테 이러는지 이렇게 직진을 하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연기하는 데 어려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수연을 연기하게 된다는 사실이 결정된 다음에 이 수연이라는 캐릭터를 어떤 사람이라고 받아들이셨을지가 좀 궁금한데요. 캐릭터를 분석하시면서 이 수연이라는 사람에게 어떻게 접근하게 되셨는지, 예를 들면 MBTI 같은 것도 상상을 해보셨을지, 수연이 친구라고 생각하면 어떤 식으로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일단 제가 MBTI를 잘 몰라서 이거를 MBTI 공부를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ESTP, 에팁이라고 하죠. 그 에팁의 특징이 이해를 못하는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솔직하고 화끈한 걸 좋아하고 얘가 화가 났으면 넌 왜 화가 났는지 그 감정의 솔직한 모습을 좋아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수연이와 너무 일치한 것 같아서 물론 다른 MBTI도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액티브로 좀 있습니다. 네, 수연이 친구라고 하면 이 친구는 어떤 친구야? 라고 생각을 해주실 것 같아요. 이 친구는 돈이 많지만 사랑에 진심인 친구야. 맞나? 네, 되게 많은 사람들의 꿈 같은 어떤 부분이네요. 돈이 많지만 사랑의 진심인. 이 함께 연기한 다른 배우들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데요. 근데 제일 중요한 연기 합은 다원을 연기한 김준서 배우와의 네. 합이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김준서 배우 처음 만나셨을 때 인상은 어떠셨나요? 저희는 이제 리딩 전날에 아까 처음 만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테이블에 준서형 혼자 있었어요. 근데 준서형을 딱 보자마자 되게 저 작은 얼굴에 오밀조밀하게 이게 눈, 코, 입이 다 있고 예쁘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사실 다들 인정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또 준서형이 또 이번 연기가 첫 데뷔작이라고 하니까 저도 데뷔작이니까 좀 심적으로도 위안을 얻었었고 되게 위로가 됐었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게 되게 중요한 얘기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데뷔작으로 만나는 배우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면서 심지어 이 이야기는 감정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연기가 부각될 수밖에 없는, 근데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아직은 경험을 쌓아가는 단계에 있는 배우들끼리 서로 유지하는 측면들도 많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사실은 준서 형한테도 제가 많이 배운 케이스예요. 준서 형이 이번에 어쨌든 첫 데뷔작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작품을 대하는 태도부터 정말 하나하나씩 다 짚고 넘어가고 자신이 궁금한 게 있으면은 바로 감독님이나 이게 작가님이나 다 여쭤보는 타입이에요. 왜냐면 그걸 알아야지 자기가 확실하게 연기하고 더 효과적으로 연기할 수 있으니까. 그게 작품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행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준서 형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연기하시면서 감독님한테 질문하셨던 것들 중에서 혹시 나눠주실 수 있는 이야기가 있을까요? 우선 감독님께는 제가 아까 그 화에 대한 그 질문을 좀 다양하게 할 수 있을까요?도 여쭤봤고, 그리고 저는 사실 카메라 앞에 서는 게 처음이다 보니까 이 카메라 앞에서 연기하는 게 어쨌든 연극이랑은 조금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뭐 이렇게 힘이 들어갔을 때는 좀 힘을 빼고, 그리고 제가
감정적으로 더 올라와야 할 때 감독님이 많이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또 저랑 그 호영 배우가 이렇게 힘 좀 파워 게임을 하는 장면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장면도 이제 저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게 실제로 이렇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멱살이 잡는 장면 있으면 멱살이 이렇게 잡아서 이게 실제로 다 이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또 그렇게 하면 배우가 다치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많이 여쭤보고 그냥 다 배웠던 것 같아요. 다부터. 그럼 연극하고 이런 드라마하고 경험하시면서 어떤 게 가장 차이가 있었을지도 좀 궁금한데요. 근데 흔히들 얘기하기로는 뭐 예를 들어서 연극 같은 경우는 관객이 멀리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발성 같은 걸 더 신경을 써야 되고 몸을 쓰는 것에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드라마의 경우는 얼굴 클로즈업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렇죠. 관객들이 굉장히 가까이서 이걸 보기 때문에 디테일한 연기들이 더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신선은 하시면서 어떠셨어요? 일단 발성 발음 차이는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제 연극은 거의 끊지 않고 한 번에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관객분들과 이 좀 흐름, 이 소통의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말을 하지 않아도 이 관객분들도 같이 흘러가는 이 느낌이 있는데, 이제 드라마나 영화는 이제 제가 함부로 감히 말하자면 이제 다 찍고 그런 걸 다 찍고 저희가 이걸 결정을 한 다음에 이제 그 컷을 픽스한 다음에 이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라이브하면 조금은 떨어질 수 있어도 그게 또 각자의 매력이죠. 그래서 너무 둘 다 좋은 것 같습니다. 성은을 연기한 차선영 배우도 재밌는 연기한 김호영 배우 이야기도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김준서 배우하고는 이제 아무래도 어떤 밀고 당기는 텐션 이런 것을 표현하는 연기가 많았다고 하면, 이 차선영 배우, 김호영 배우하고는 감정적으로 충돌하는 연기가 많지 않았을까 합니다. 네. 그래서 두 분과의 연기는 어떠셨나요? 우선 조금 이거는 길게 얘기해도 괜찮아요. 제가 일단 선영이 형부터 얘기를 하자면, 선영이 형은 연기에 대한 애정이 그래도 높아요, 많이. 그래서 자신이 이 연기에 대한 걱정도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너무 잘하고 있고요. 그리고 선영이 형이랑은 이제 워낙 친하다 보니까 촬영장에서 만나면 정말 반갑게 인사를 해요. 근데 또 저희가 겹치는 씬 자체는 많진 않아요. 준서 형이나 호영 배우에 비해서. 그래서 또 선영이 형이랑은 만날 때마다 기싸움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촬영장에서는 조금 거리를 두고 대화를 하는 게 어떨까? 연기적으로 그럼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라는 방식도 시도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뭐 촬영 다 끝나면은 무조건 어디 놀러 가거나 술을 마시자 라는 이야기도 자주 했었고, 선영이 형이 진짜 인간 댕댕이 같은 느낌이 있어서 동생들도 되게 잘 챙겨줘요. 그래서 저는 사실 되게 고마움이 크죠. 제가 어쨌든 막내고 형들을 이렇게 따라가야 하는데 형들이 이끌어주니까 그거에 대한 감사함이 컸고요. 그리고 호영이 형, 호영이 형 얘기를 하자면 이거는 정말 너무 많아서 제가 적어왔어요. 네. 다 말씀해 주십시오. 네. 호영이 형은 제가 정말 많이 배웠던 형입니다. 네. 애초에 연기를 대하는 태도 자체가 제가 지향하는 태도고요. 정말 제가 원하는. 그리고 저랑 연습한 시간이 아마 다른 배우들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을 거예요. 왜냐하면 파워게임을 하는 장면들이 많다 했잖아요. 그 장면들을 할 때 서로 다치거나 뭐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일주일 전이나 꼭 한 3, 4일 정도 전에 만나서 연습을 같이 하곤 했었어요. 그래서 다운집 계단에서 싸우는 장면이나 아까 보신 그 마지막에 경찰서 씬이나 그럴 때 저희가 사실 뭐 이제 멱살이나 이 주먹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피멍이 들거나 그럴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저희가 사전에 얘기를 한 게 형 이거는 우리가 어쨌든 작품에 대한 애정이 있고 이건 우리가 무조건 찍어야 되는 중요 씬이니까 그냥 형 감정 올라가는 대로 해. 나도 내가 감정 올라가는 대로 할게. 그래서
어쨌든 그 시간도 한정적이고 그 안에 찍어야 되는 씬들도 정확하게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책임감을 가지고 같이 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영이 형이랑 연기할 때 시너지가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미담을 얘기하자면 저희가 이제 촬영할 때는 테이크를 많이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끊길 때 아무래도 감정이 끊길 때가 있어요. 이게 중간중간에 좀 기다리고 해야 되다 보니까. 근데 호영이 형이 그럴 때마다 제가 힘들어하면은 뭐 어깨를 토닥여주면서 야 정호야 이거 우리 중요 씬이니까 한 번만 더 집중해서 해보자. 우리 진짜 이거 할 수 있어. 어? 이거 끝나면 이제 집 가잖아. 막 그러면서 저한테 응원을 해주는데 이게 정말 심적으로 힘들 때 저의 가장 옆에 있는 형이자 배우가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큰 도움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호영이 형한테 고맙다는 적이 있는데 장난입니다. 설레게. 네. 이 수연다원이 함께 연기하는 씬이 많아서 에피소드가 진짜 많았을 것 같거든요. 어떠신가요? 네. 다원이 형이랑은 다원이 형이래 준서 형이랑은 너무 많은데 한 가지를 꼽자면은 저는 대학교 도서관 씬에서 저희가 그게 첫날 이제 준서 형은 첫 촬영이었고 저도 첫 촬영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정말 제 데뷔작 첫 촬영이니까 떨리는 마음으로 갔었단 말이에요. 근데 현장에 갔을 때 저희 감독님이 양경희 감독님이라고 잘 챙겨주시기도 했지만 준서 형이 리딩 때 봤던 얼굴이랑은 또 다르게 이 다원이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얼마나 이 형이 진심으로 이 촬영에 임하고 있는지가 그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준서 형은 우리 작품에 생각보다 훨씬 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겠구나, 되어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서 그 장면 눈이 아직도 너무 기억에 생생합니다. 첫 촬영이 도서관 장면이었고 마지막 촬영은 어떤 장면 하셨나요? 저희가 마지막 촬영은 이거는 또 얘기가 길어질 수 있는데 저희가 그 마지막 장면은 이제 재민이 그 별장에서 이제 재민이가 납치를 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촬영 당일날 거의 다 한 거거든요. 그 이제 납치하고 저희랑 이제 그 전에 행복하게 셋이 창가 밖을 바라보면서 눈이 오는 걸 보면서 뭐 트리에도 양말을 걸고 막 편지도 하고 그런 장면이 있어요. 저는 그 장면이 정말 기억에 남는 게 이게 원래 눈이 오는 날씨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대본에는 눈이 온다고 써져 있어서 저희 이제 촬영팀에서도 그 눈 쏘는 기계를 준비를 했었는데 근데 거짓말처럼 정말 이제 저희 촬영 이제 끝씬에서 눈이 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약하게 내리는 게 아니라 정말 펑펑 내리고 이제 차가 못 내려갈 만큼 오니까 이거는 누가 우리 비밀 사이 작품 끝났다고 이렇게 해주는 건가? 도와주는 건가? 누군가 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너무 그때가 기억에 선합니다. 네, 다시 돌아오시면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현장 분위기가 너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이 이야기 자체가 이 4명의 배우들로 밀도 있게 이루어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4명의 합이 정말 중요하고 또 이런 감독님하고의 또 합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랬을 텐데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 들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너무 분위기가 좋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 또래 배우들하고 함께하는 시간이 많은 현장이기 때문에 현장 분위기도 굉장히 화기애애했을 것 같은데요. 촬영 대기하면서 서로의 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시는 것도 있었을지가 좀 궁금합니다. 일단 뭐 처음 하는 뭐 작품 이런 느낌도 있으니까 저도 다른 사람이 내 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을지에 대한 피드백 같은 걸 원하셨을 것 같거든요. 저희는 우선 모니터라고 하죠. 이거를 이제 모니터 할 때
절반은 저 혼자 보고 이제 절반은 감독님이나 형들이랑 같이 논의를 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그 감독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이제 모니터로 저희가 가서 같이 보면서 감독님이 뭐 어떤 거 같아? 뭐 마음에 들어? 저희한테 꼭 여쭤보세요. 그래서 그 말도 촬영하면서 어쨌든 저는 되게 긴장이 됐었죠. 네. 그리고 촬영 끝나서 돌아와서 형들한테 잘 나온 씬이 있으면은 제가 이거 핸드폰 보여주면서 이거 뭐 너무 괜찮았던 것 같은데 형이 보기엔 어떠냐. 그 형도 뭐 그 장면 괜찮았다면 빨리 보여줘봐 하면서 저희가 저희의 연기를 보고 서로 평가도 해주고 칭찬할 건 칭찬해주고 하면서 작품이 조금 더 디벨롭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작품에 애정이 있는 사람들이 모였고 그런 사람들이 캐스팅이 됐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저희는 무조건 이 작품을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모니터 하는 과정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발견하게 되는 내 장점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내가 이런 연기를 할 때 이런 표정을 지을 때 더 많이 좋은 평가 받았다라는 식으로 모니터를 받으면서 알게 된 나의 장점이라고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건가요? 저는 우선 왼쪽 얼굴이 괜찮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얼굴은 조금 더 남성미 있게 나오고요. 그리고 뭐 그런 거는 이제 장난이고 생각보다 이번 작품을 하면서 얻은 게 정말 많은데 가장 기억나는 것 꼽자면 일단 제가 소리 지를 때 발성이 생각보다 괜찮다는 걸 느꼈어요. 네, 그리고 표정도 좀 다양하게 써야겠다는 생각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연기할 때 조금 더 긴장하지 않아도 되겠다. 제가 좀 긴장하고 굳어 있었을 때가 있는데 전혀 안 그래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게 왜냐하면 긴장하면은 생각보다 제 진짜 표정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연기할 때 없는 표정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제가 겪어보고 경험한 표정을 쓰고 그 감정을 써야 되는데 생각보다 저도 첫 작품이고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없는 표정을 만들었었던 것 같고 하지만 이제 앞으로 더 헤쳐나가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더 정진하겠습니다. 근데 정말 저 발성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이런 연극 이런 것을 배우기도 하고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걸까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발성이라고 하는 게 1차적으로는 대사 전달력이 좋다는 뜻이기도 하고 또 두 번째 중요한 이야기로는 이 대사를 통해서 인물의 감정을 전달하는 데 굉장히 재능이 있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해서 이런 발성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도 보면서 굉장히 장점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모니터라고 하는 과정이 결국은 내가 내 연기를 성숙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좋은 얘기만 있진 않잖아요. 근데 내가 어떻게 보면 고쳐야 될 것에 대한 얘기가 같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해요. 맞습니다. 항상 뭐든지 좀 열어놔야 되는 것 같아요. 태도 자체도 그렇고 제 자신 스스로도 그렇고 이게 열려 있어야지. 사실 이게 작품도 그렇고 현장에서는 워낙 이게 다 바뀌잖아요. 정신없이. 그래서 그런 거에 다 맞출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물 같은 배우가 돼야 되는데 어디에 담아도 이렇게 정확하게 담길 수 있는. 그래서 저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비밀 사이에서의 연기는 감정선이 짙은 장면들이 많이 있는데요. 현장에서 감정 연기로 액션을 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감정을 단시간에 확 끌어올려야 되는 연기들을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현장에서 감정이 금세 몰입할 수 있는 차정호 배우님만의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었을지 궁금합니다.
우선 저는 항상 근데 이것도 이제 이중적이 있는데 긴장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컷을 하고 오케이가 안 나면 이제 그 사이를 기다리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이에 되게 다른 외부 요소들이 들어올 수 있는데 저는 뭐 대화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저 혼자 그 상황만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장면의 에너지 그리고 목적이랑 왜 이 얘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더 집중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걸 부족한 건 아니까.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쪽으로 긴장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현장 보면은 배우분들 이렇게 현장에서 딱 슛 들어간 다음에 집중하는 이런 거가 항상 좀 신기하고 놀라운 부분들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감정을 폭발시키는 연기를 하고 나면 빠져나오는데도 약간 시간이 걸리잖아요. 좀 그렇진 않으셨나요? 저는 그게 제일 올라왔던 거는 저기 그 재민이와 대사하는 경찰서 씬에서가 가장 올라왔었고요. 그때는 이제 사실 그 테이크를 정말 오래 많이 가져갔거든요. 그래서 저도 계속 이거 화를 내고 이제 화내는 게 나중에는 진짜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와, 이거 올라오는데 이건 이제 오케이는 안 나니까. 그래서 어떤 게 문제일지 또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지 그때 빠져나오기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드라마 보시면서 내가 봐도 이 연기는 좀 마음에 든다라고 생각하셨던 장면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가 좀 궁금한데요. 아마 현장에서 연기할 때의 느낌과는 또 약간 다른 느낌으로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완성된 드라마 보시면서 좋았던 이것은 내가 했지만 좀 괜찮은 듯이라고 생각하시는 장면이 있다면 어떤 장면일까요? 저는 오히려 저 첫 촬영 아까 그 도서관 씬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날 팬분 중에서 어떤 분이 여쭤보시더라고요. 다온이한테 이렇게 탁 밀쳤을 때 그 책상 이렇게 쭉 있잖아요. 거기서 밀쳤을 때 이렇게 눈이 되게 그때 클로즈업 되는데 그 다온이 입술을 본 게 그게 의도한 거였냐 아니면 감독님의 디렉팅이었냐. 근데 그거는 이제 온전히 저만의 제 생각이었고 그래서 저는 그 장면이 되게 예쁘게 나온 것 같아요. 저희 둘이 대학교의 풋풋함이 살아있고 뭔가 지금 이 세상이 아니어도 다른 세상에서는 진짜 그렇게 다온이와 수연이가 살고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 장면이 너무 예쁘게 나온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설명 들으니까 더 좋아지는 장면인 것 같아요. 네, 뭔가 여러 가지를 더 상상해 볼 수 있는 여지를 만드는 장면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시 감독님이나 배우님들하고 같이 모니터 하신 적도 있을지가 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요즘에는 이렇게 예능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첫 방송 나오는 날 같이 본다든가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보통 모니터를 어떻게 하시는지. 촬영 중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나중에 드라마 온에어 된 다음에. 저희는 일단은 저희 촬영이 다 끝나고 이제 방영을 한 며칠 남긴 날이었어요. 그날은 이제 저희가 이렇게 모여서 배우들끼리 그 4명이 이제 큰 TV를 하나를 두고 같이 작품을 1, 2화를 처음으로 봤었어요. 저희가 시사회 전전 날이었는데 근데 그날 되게 뭔가 내 얼굴을 이렇게 큰 모니터와 스크린에서 마주한다는 게 부끄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잘한 것보다는 그냥 아쉽고 못한 부분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보기 힘들었었는데 형들도 다 마찬가지로 뭐 준서 형도 다은이 뭐 성현이 재민이 다 마찬가지로 다 보기 부끄러웠어요. 근데 확실히 이게 사람이 적응이 되더라고요. 근데 저도 나중에는 이제 왓챠가 가입이 가입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 집에서
본방사수를 하고 꼭 12시 되자마자 네, 그렇게 하곤 했었죠. 네. 이 사랑에 대한 차정호 배우님의 태도가 극중 수영과 비슷한 스타일일지 약간 궁금해지기도 했었는데요. 일단 굉장히 과감하고 직진하는 인물이잖아요. 네. 그래서 결정적일 때 다정해지기도 하는 이런 인물이라는 생각도 했기 때문에 이 인물과 배우님의 어떤 공통점 같은 게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었을까요? 일단 결정적일 때 다정한다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으니까 방법이 정말 이게 어떻게 해도 잡히지 않고 이게 잡을 수 없는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끝에서는 사람이 조금 다정해지고 처절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저와의 공통점은 딱 그건 것 같아요. 수연이가 그 사랑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이 다운이를 갖기 위해서 어떤 짓이든 다 하잖아요. 자기가 처절해지기도 하고 자신이 상처받으면서까지 뭐 계약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도 제가 원하는 거나 제가 해내고 싶은 일들이 있으면은 뭐 밤을 새서라도 제 자신을 채찍질하면서도 해내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 이루어내겠다는 생각, 신념 그런 거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촬영 끝나고 이제 다 방영도 되고 약간 시간이 흘렀잖아요. 네. 지금 와서 그 촬영 당시를 떠올리면 가장 많이 생각하게 되는 순간들 혹은 특별하게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어떤 때일까요? 정말 이거 너무 어려운데. 그러면 각자 배우 한 명씩으로 한번 해볼까요? 다온이는 일단 제가 반지를 주면서 이제 다시 돌아갈 수 있어 라고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이 아직까지 너무 기억에 남고, 그리고 성현이는 엘리베이터에서 만나서 성현이한테 밤새 한숨도 못 잤나봐 라고 하는 장면이 기억에 남고, 그리고 재민이와는 재민이 교수실에 찾아가서 한 대 때리고 나서 이제 정다운은 내가 지킬 거니까 라고 하는 그 대사가 아직까지 너무 선명하게 기억나요. 네, 지금 장면들 잠깐씩만 언급해 주셔도 그 대목들 선명하게 기억에 나거든요. 그래서 저도 다시 한번 이 드라마 속의 느낌들을 리마인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질문 2가지 정도 더 드리고 이제 현장에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사량이 꽤 많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첫 작품에서 이렇게 많은 대사량을 소화한다는 게 부담이 되는 순간도 있고 굉장히 기쁜 면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드라마가 다 끝나고도 종종 기억에 남는 대사들이 있다면, 좀 전에는 이제 장면 중심이었던 네. 거면 이번에는 대사 중심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대사. 사실 저는 대사를 외우는 걸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 혼자 심심할 때 대본 보면서 대본을 그냥 외워보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떻게든 악착같이 외우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또 너무 외우려면 잘 안 외워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려움은 크게 없었고요. 그리고 워낙 형들이랑 자주 맞추다 보니까 이게 입에 붙어가지고 대학교에서 이제 다온이를 데리고 가는데 재민이가 운동장에서 잡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장면 대사가 좀 기억이 남아요. 다온이한테 상처 주는 장면인데 여기서 좀 해주셔야죠. 네. 이제 뭐 너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취급만 받는 거라고 되게 다온이의 그
정곡과 다운이의 아픈 부분을 찌르는 대사거든요. 그게. 그래서 저도 사실 그 대사를 하면서 마음이 아팠었다. 준서형이 실제로 상처받은 것 같아서 그 대사가 기억나요. 앞으로 이 배역은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장르나 역할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저는 학생 역할을 꼭 해보고 싶습니다. 한 고등학생 정도였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나중에 한 30살, 40살이 됐을 때 그 교복 입은 제 모습 드라마를 본다면 되게 뭔가 감정이 휘몰아칠 것 같아요. 아, 저 때는 내가 저렇게 풋풋하고 뭐 학생 때 저런 행동들을 했었지. 왜냐면 제가 경험한 거에서 토대로 나올 테니까 연기할 때. 그래서 제가 더 나이가 들기 전에 꼭 학생 역할을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당장 캐스팅 어떤 분인가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요. 그분 입은 모습 저도 보고 싶네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 백석에서 질문 드릴 건데요.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이제 마이크가 그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우리 두 번째 줄 저 맨 끝쪽에 계신. 안녕하세요. 네, 맞아요. 편하게 하신. 비밀사이 대본집을 보니까 사장님이 브리핑이나 그런 걸 엄청 자세하게 넣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김수현을 연기하면서 가장 초점을 두고 연기를 하신 게 저는 우선 수연이가 그냥 마냥 돈이 많고 막 나가는 친구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수연이는 제가 보기엔 어릴 때부터 그게 부모님 때문이었는지 어떤 그 압박이나 그런 거에 의해서 되게 결핍이 있는 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진짜 사랑하는 걸 잡으려고 하는 그런 강박이나 생각도 있는 거고. 그래서 수연이는 어떻게 보면 좀 안쓰러운 캐릭터로 잡기도 했어요. 제가 연기할 때. 근데 그걸 이제 또 안쓰러워 보이려고 하면 절대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중점을 좀 찾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었어요.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이번에는 배우님께서. 제가요? 저기 그 세 번째 줄에 지금 손 들고 계신 파란색. 네, 맞습니다. 머리 이렇게. 일단 비밀 사이라는 작품을 굉장히 좋아해서 오늘 이렇게 전주까지 오게 됐는데, 이제 아까 마중 토크부터 지금까지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만약에 아까 배우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연이가 만약에 다운이랑 정말 서로의 마음을 확인해서 만난다면 수연이로서 다운이랑 어떤 시간을 보내고 싶을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둘이 정말 잘 이어진다면 결말까지 잘 이어질지, 아니면은 뭐 중간에 헤어져서 그런 관계가 될지, 그런 점이 궁금합니다. 네, 이제 작품을 하나 쓰셔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진짜 네. 한 10분 천천히 생각하시고. 생각하다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주신 질문이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아마 지금부터 그 하나의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시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천천히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와, 이거는 사실 이제 제가 작가님들과 모여서 거의 토론을 해야 될 정도의 그런 질문이셨는데요.
만약에 수연이가 그러면 화를 잘 안 내는 캐릭터로 잡고 갔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그 성격은 그대로인가요? 저는 그 성격을 그대로 생각하긴 했는데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네, 일단 수연이는 다운이를 어떻게든 행복하게 더 해주려고 했을 것 같아요. 그 회사 애초에 전략기획본부에서 이제 가려고 했잖아요. 해외 지사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말 사귀었다면 한국에서 성현이가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해외 지사를 퍼스트로 끊어서 같이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두바이에서 정말 행복하게 두바이 초콜릿도 먹고 했겠죠. 만족했습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있으신 분 손들어 주시고요. 이번엔 여기 맨 앞에 계신 분 하겠습니다. 여기 회색 옷 입으신 분, 예, 그 뒤, 예, 오른쪽에, 예. 우선 비밀사이 드라마 너무너무 잘 봤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른 인터뷰에서 보면 정우 배우님도 준서 배우님도 그 수연이가 다운이한테 정말 찐사랑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시는데 정우 배우님이 생각하시기에 수연이가 정말 다운이한테 찐사랑이었던 순간은 언제라고 생각하시는지 그 이유와 함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거는 뭐 원작에서도 너무 뚜렷하게 나와 있듯이 애초에 작가님들이 글을 너무 잘 써놓으셔서 이거는 제가 보기엔 모든 보는 독자들의 생각도 다 비슷할 것 같아요. 저도 역시 대학교 그 동아리에서 처음 만났을 때 그때일 것 같은데요. 사실 수연이는 부족한 게 없는 아이잖아요. 그래서 대학에 들어왔을 때 너무 이 결핍이 있고 이 금전적으로 힘든 다운이를 보면서 어쩔 수 없이 사람인지라 연민과 좀 신선함을 느꼈을 것 같아요. 와, 저렇게까지 어떻게 열심히 살면서 자기 할 거를 완벽하게 해내지? 그래서 수연이는 딱 그 대학 동아리실 들어오자마자 이제 같이 밥도 먹으면서 그때 사랑에 빠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다음 질문 또 받겠습니다. 이번에는 배우님께서. 아, 제가요? 혹시 뒤에 계신 분을 한번 저기 대각선 끝에 계신 멀어가지고 네, 손을 들고 계셔 주시면 마이크가 가게 해주십니다. 맞습니다. 그를 뭐 화장실 다녀오셔도 되는데 좀 오래 계시지 않았나요? 아니, 근데 다녀오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제 그래요? 이제 한 6분 남았거든요. 그럼요. 시간이 생각보다. 네, 그렇습니다. 네, 질문 주시죠. 그 원작이랑 드라마가 많이 달라진 각색된 내용인데 그 원작도 보셨다고 하셨는데 원작 수연이를 보고 이제 드라마 각색된 수연이를 보고 두 수연이의 차이점을 배우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일단 수연이랑 어쨌든 그 웹툰 수연이랑 저의 차이잖아요.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가장 큰 건 비주얼. 이 웹툰 비주얼은 정말 못 따라갑니다. 너무 예쁘게. 네. 네, 그래서 네, 그래서 그리고 그 수연이와 각색된 수연이가 다른 점이라. 그 수연이 제가 이거는 항상 생각했던 건데 아무래도
드라마로 짧게 하다 보니까 이거는 아무의 잘못도 아니고 수연이의 그 서사, 아름다웠던 서사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몽글거리는 저희가 사랑하는 그 감정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다 표현해내기에는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저희가 드라마 처음에 연습하면서도 너무 잘 알았고, 하지만 웹툰에서는 그게 너무 다양하고 이게 많게 표현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아마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괜찮은 질문이었을까요? 이게 답변이었을까요? 너무 만족스러운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짜 말씀해주신 게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항상 이 웹툰이 원작인 경우는 웹툰에서의 그 아름다운 표현을 실제 배우가 어떻게 연기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차정호 배우님은 잘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마지막 한 분 모시겠습니다. 마지막 한 분이기 때문에 진짜 말씀해 주시죠. 저 검은색 입고 계신데 네, 여기 두 번째 줄 어떠십니까? 여기 두 번째 줄이요. 네. 맞습니다. 마이크가 나오나? 안녕하세요. 전 정우 배우님 완전 팬인 사람인데 이제 비비사이 저도 문자를 받고 정우 배우님의 드라마 하는 거 직접 봤는데 정우 배우님 욕을 좀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혹시 그 짤도 막 있거든요. 수연이 욕하는 장면만 엄청 많이 봤습니다. 있는데 네. 혹시 그 정우 배우님 화를 잘 많이 못 낸다고 하잖아요. 근데 연습할 때도 혹시 막 뭐 그런 거도 막 실제로 막 뱉어서 연습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네. 혹시 그 표정으로 진짜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때 어떻게 연습했는지 그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막 이렇게 질문 드렸는데. 저는 사실 저희 선배님들 배우분들 중에 그런 걸 잘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연기하기 전에 요즘에 디지털이 너무 잘 발달되어 있으니까 검색을 해서 제가 따올 수 있는 부분들은 거의 다 따오려고 했어요. 저희 선배 배우님들한테. 그래서 표정 하나부터 그 어미 처리랑 뭐 목소리 톤, 그리고 그 감정, 눈빛, 뭐 그런 건 싹 다 제가 정리를 해가지고 그나마 수연이가 화내는 거랑 비슷한 배우님의 거를 찾아서 제 거랑 혼합을 하는 거죠. 어차피 그래도 저는 그 선배님 거를 아예 전혀 따를 수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제 거가 만들어지는 건데 그렇게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도 어렵더라고요. 근데 욕하는 것도 많이 그 고등학생 아니어도 좀 센 역할도 어울릴 것 같아서 그런 거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기대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인사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인사 말씀 해주시면서 이제 다음 계획 같은 것도 예정된 작품 같은 거 있으면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기 위에 피켓 너무 예쁘네요. 네. 계속 보고 있었는데 저는 이제 영화제를 처음 오기도 하고 이 전주국제영화제에서 GV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 영광이고 제가 첫 작품인데도 이렇게 많은 팬분들이 사랑해 주신다는 게 정말 저한테 큰 행운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이 사랑을 보답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열심히 하고 팬분들과도 많이 소통하고 하겠습니다. 오늘 비 오는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기 전주를 푹 즐기다가 가십시오. 저는 이제 4일을 즐겨가지고 정말 많은 걸 했는데 이제 팬분들은 아까 여쭤보니까 오늘 오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값진 시간이 되었는데 저한테는 팬분들도 여기 관객분들도 좀 알찬 시간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자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SNS 같은 데 남겨주시면 아마 찾아서 보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날 추운데 조심해서 들어가시면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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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